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총괄선대본부장. 그렇습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기게 된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먼저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살아온 삶 자체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3번의 국회의원 그리고 2번의 도지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여러 경험들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비상 시기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의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열린 마음으로 경선 기간에 임했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요, 단일화에 대한 의지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린 의지를 보였는데, 한동훈 후보는 약간 좀 처음보다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좀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지지층 입장에서는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한동훈으로 후보가 이루어지면 단일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었고, 또 국민들 지지층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성 의지가 좀 높아지고 있는 판에서 누가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아무래도 강한 김문수 후보가 좋은 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시간이 더 촉박했죠. 이강으로 좁혀진 다음에 3일인가 4일? 그것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판 엎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오늘 딱 오면서 제가 장동혁 의원한테 축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호 의원한테 축하합니다.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전제 조건이 당 밖에 있는 다른 무소속 후보에게 마치 양보성 단일화를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기준으로 후보를 뽑는 경선은 좀 처음 봐서 조금 이거는 좀 정당 정치 퇴행에 가깝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선에 딱 승리한 후보의 첫 일성이 단일화부터 얘기하는 후보는 처음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한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비춰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생 정당을 굉장히 중심으로 이 정치를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잔칫날이죠.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2차례 어려운 경선을 통해서 최종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그 캠프에 있는 분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 분 통화를 해보니까 마냥 기쁜 표정은 아니에요. 뭐냐면 걱정이 앞서는 거죠. 단일화라는 숙제가 불과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을 푹푹 쐭니다. 지금 장동혁 총괄본부장도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양보성 단일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컨벤션 효과도 되고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보성 단일화하는 건 맞지 않고 1+1은 3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이미 누구로 결론을 내놓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두 분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도록 하면서 지금 이 단일화를 통해서 다른 이낙연 전 총리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분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지, 어느 누구에게 결국은 후보를 몰아준다, 이렇게 해서 양보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단일화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단일화의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우리 당의 정체성만 흐려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좀 더 깊숙이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진 교수님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선전을 했어요. 막판까지 추격전이 좀 대단했고 오늘도 보면은 국민 여론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한동훈 캠프 쪽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그 전체 뭐 경선 득표율이 56대 43으로 나왔지만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1대 48, 불과 3%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진 선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여론조사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 경선 끝나고 몇 분하고 한동훈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한동훈이 이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계속 상승세였는데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고 시간이 짧았던 거죠. 그래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좀 시간이 아쉽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예. 근데 진 캠프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런가요? 진 캠프는 항상 일주일만 있었으면 그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아하는 분위기인가요? 저희는 뭐 사실 계속 김문수 후보로 최종 후보가 확정될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된 것이 한동훈 후보가 된 것보다는 저희가 각을 잡고 경쟁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번 선거의 특징에서 저희 당이 캠페인으로 주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계엄령 사태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호소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 후보가 되면 그 차별화의 공격 포인트가 하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계속 반대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2기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캠페인상 공격하기에는 더 용이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다른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면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된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대 검사 출신의 한동훈 후보 이 구도에서 이제는 그런 구도보다는 사법 리스크는 그것이 현실화됐고 곧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실화될 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만큼은 안 된다, 이재명 후보만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누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 어려운 경계를 누가 해결해 나갈 건지 능력, 실력 그리고 비전, 아젠다에 집중하는 싸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구도 싸움에서는 다른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유불리를 지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